해보세요. 아, 괜찮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야기했나?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자료 만들고 이제 막 인터넷 블로그에 막 공개하고 그러던 시절에 선생님 반에서 내가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다른 과목들에서 선생님 좀 봐주기로 한 거야. 근데 얘가 선생님 질문을 했대요. 이제 지리 시험 봐야 되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게 반가운 얼굴로 내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자료를 발견했다고 니 와보라고. 그래서 이 컴퓨터 앞에서 사이트를 들어가는데 애가 굉장히 낯익은 그 화면이 뜨더래요. 내가 수업 시간에 걔한테 이렇게 나눠주던 시절은 아닌데 내가 실컷 막 잘 해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보여주더래요. 아무튼 어? 근데 뿌듯하지 당연히. 그 재미는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서 말씀드려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좀 많아서 일일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주고 지금은 안 줘요? 말했잖아.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줄 거라고. 왜요? 자, 선생님 블로그에서 써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한쪽에 이제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서 한쪽에 쏟는다는 건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야, 무슨 내가 하루에 뭐 하루 막 100시간씩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하는데 그 요청한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댓글 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답장해 주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못해준단 말이야. 그냥 공지 하나 딱 올리고 이제 마는 거지. 그리고 다 못해주는 거 한 명한테 안 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전 사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수고하자. 자, 지금 하는 내용도 우리가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 주제가 뭐냐면 공유하천. 공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 흐르는 하천의 형태를 봤더니 비교적 곧게 흐르는 하천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봤더니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이런 하천을 모들 직자를 써서 직류하천 또는 직류하도라 그래요. 물길이 곧게 흐른다. 자, 이런 하천을 공류하천 또는 공류하도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더 많거든요. 근데 얘는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 얘는 안다고요. 얘만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얘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유하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유하천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구불구불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흐르든 뭐 거꾸로 흐르든 구불구불 흐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갈 때 1번 지역하고 2번 지역하고는 물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쳐요. 자,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어느 쪽이 힘을 더 많이 받을까? 1번하고 2번하고 힘을 많이 받고 2번이 힘을 많이 받겠죠. 얘는 자꾸만 땅에서 물이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얘는 물이 자꾸만 다가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요.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2번 쪽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침식의 반대말 해적 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침식과 해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 단면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자, 1번 쪽하고 2번 쪽하고 이렇게 보면 자, 물이 이렇게 있더라도 물 밑은 이제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2번 쪽은 침식이 일어나니까 수심이 깊고 많이 깎이고 여기는 자꾸만 뭔가 쌓여 나가니까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땅하고 이제 이렇게 하천의 단면도를 그리면 물 밑에 쪽이 이런 식으로 좌우가 비대칭이에요. 이쪽이 많이 깎였으니까 힘을 많이 받아서 물은 지금 이렇게 휘어가지고 도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침식이 일어나는 이쪽 동네를 봤더니 수심이 깊다, 얕다. 자, 수심이 깊다. 예를 들어 이쪽 동네는 수심이 얕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물이 흐를 때는 바닥하고 마찰력도 중요해요.
자, 똑같은 양, 만약에 물의 양이 똑같다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면은 여기는 물의 양에 비해서 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요. 얘는 물이 수심이 깊잖아. 물의 양에 비해서 바닥하고 닿는 부분이 좁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하고 마찰력은 어느 쪽이 더 클까? 1번 쪽이 마찰력이 더 큰 거예요. 물의 양에 비해서 바닥이랑 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는 물이 빨리 흐른다는 얘기예요? 느리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느리게. 자, 그래서 이쪽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리거나 물이 느리게 흐르니까 피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쪽 2번 입장에서 봤더니 물이 자꾸만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자기를 공격해요. 자꾸만 깎아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격면이라고 불러요. 공격 사면의 줄임말인데 사면은 경사면. 어차피 육지는 대부분 경사가 져 있잖아요. 공격 사면 또는 공격면이라고 부르는데 공격면이라고 적어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반대로 물이 자꾸만 자기한테 멀어지잖아요. 왜 인상 쓰고 그래? 자,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격의 반대말 보호사면인데 사라는 말은 생략하기도 해요. 보호면이라 그래요. 보호면. 자, 그래서 이 물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이쪽은 침식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계속 깎여 나가냐면 이쪽 방향으로 계속 깎여 나가겠죠. 물이 지금 이렇게 휘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자꾸만 쌓여가지고 자꾸 땅이 만들어져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천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를 흐르던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계속 이쪽은 깎여 나가잖아. 자,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은 계속해서 깎여 나가고 여기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자꾸만 땅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길이 결국에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더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어떤 하천이건 간에 구불구불하게 흐르면 결국은 물이 흐르는 위치, 물길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이동에 가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공격면과 보호면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 근데 여기 침식을 봤더니 얘가 옆쪽 방향으로 깎아나가죠. 지금 구불구불 흐르니까 옆쪽 방향을 깎는다. 그걸 한자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측면. 옆쪽이잖아. 측면 방향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그 반대쪽에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요. 결국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유로가 변경되게 돼요. 물길이 바뀌더라는 얘기죠. 자, 이건 공유하천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지형 형성 작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참고로 서연아, 학원 선생님한테 잘 주면 안 된다. 응? 자, 그래서 측방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해서 유로가 변경된다. 일단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공유하천을 봤더니 얘가 이제 우리 지리 시간에는 두 가지 공유하천을 배울 거예요. 뭐가? 너 내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싶었던 거지? 어? 자, 그래서 공유하천은 공유하천인데 자유공유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공유하천. 따로 얘는 공유하천인데 이제 앞에 자유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겠죠. 자, 자유라는 말은 얘가 구불구불 흐르는데 물길이 바뀌는 거, 유로 변경이 굉장히 자유로운 공유하천을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불러요. 자, 물길이 이제 얘가 결국은 측방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물길이 바뀐다 그랬죠. 근데 얘가 물길이 바뀌기 쉬우려면
여기 옆에 예를 들면 높은 산이 있어요. 물길이 바뀌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특성이 분포 지역을 봤더니요. 분포 지역을 봤더니 평지를 흐르는 큰 하천, 작은 하천. 자, 그러면 한강은 물길이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강이 물길을 바꾸려면 관악산을 깎아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규모가 큰 하천은 구불구불 흐르기가 힘들고 평지를 흐르는 규모가 작은 하천, 소규모 하천이 자유공유를 해요. 규모가 크면 안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정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또 쓸 수가 있냐면, 자, 해안가의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하죠. 바닷가 지역은 높은 산이 별로 없잖아. 해안가 지역을 흐르는 조그마한 하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만경강이나 동진강이 규모가 되게 작은데 바닷가 옆에 있어요. 그런 하천이 자유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하천은 얘가 자유공유를 하지 않지만 대하천을 흘러드는 조그마한 강들이 있어요. 대하천의 지류라는 말을 써요. 이런 강들은 자유공유를 해요. 자, 그림 그리고 설명할 테니까 본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강은 얘가 자유공유를 하기 어렵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한강은 그래도 공유를 하기 어려워도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넘쳤을까 안 넘쳤을까? 넘쳐요. 당연히 한강도 맨날 넘쳤던 하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 어르신 또는 할머니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이수역 근처에 있죠.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맨날 넘쳐가지고 물에 잠든 동네예요. 말했어. 그래서 말했다고요. 아, 말했다고? 네. 언제 말했지? 저번 시간에. 아,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선생님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어저께 친동생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술 먹었더니 그래서 이 한강도 넘치면서 이제 흙과 모래도 같이 넘치고 한강 주변 지역은 이제 평평한 거예요. 넘치면서 계속 쌓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 주변에 보면 당연히 조그만 하천도 있잖아. 한강으로 흘러드는. 예를 들면 양재천. 이 양재천은 지금은 곧게 펴져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되게 구불구불 흐르면서 옆에 한강으로 흘러가던 하천이에요. 자, 큰 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삐져나온 하천, 자그마한 하천을 지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큰 하천, 이 큰 하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류라 그래요. 본류, 지류. 개념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대하천이 이걸 본류. 하천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큰 하천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하천. 중요한 하천, 큰 물줄기. 그 다음에 얘는 가지처럼 조그마한 물줄기. 그런 개념인데 한자로 본류, 지류 그렇게 쓴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우는 동안 지웁시다. 아니, 어떻게 지금 가져가는 거야? 아니, 가져가라고 왜? 뭘 어떻게 하냐고? 괜찮아, 내 얼굴 팔릴 거 아니야. 야, 너 거기서 맨날 자잖아. 그럼 잠꾸러기에 이제 푸딩이라고 이렇게 소문나. 야, 얘 얼굴 순식간에 빨개진다. 선생님 자르실 거예요? 네? 자르실 아, 이렇게 귀중한 자를 왜 잘라? 잘라야죠. 아니 안 잘라요. 아니, 이거 자르면 안 돼. 잘라야죠. 이거 저번에 쓰레요. 어? 옛날에 이렇게 찍을 때 애들이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이게 막 쇼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그대로 올려줬지. 후회했겠다. 어떻게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도. 아니 동영상 별로 안 봐요. 사람들이 동영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잘 안 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수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까 고민하는 지리 교사들이 보지. 어차피 학생들도 이런 거 안 봐요.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교사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아 선생님이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교사들이 주로 봐요. 교사들이. 자, 이런 지역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유로 변경이 자유로우면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주변에 어떤 지형이 분포하는지. 얘도 62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교재 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얘가 이제 일단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자, 이제 얘가 시간이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쪽이 분명히 공격사면이죠.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관련했을 때.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쪽도 공격사면이에요. 물론 여기도 공격사면인데 여기는 생략할게요. 이쪽은 보호면, 이쪽은 보호면.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분이 점점 이렇게 깎이면서 물길이 바뀌어요. 물론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땅이 생기겠죠. 이쪽은 반대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쌓이면서 물길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더 구불구불하게 흐르다가 결국에는 얘랑 만나요. 만나게 되면 얘가 이제 만나게 되면 새로운 물길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지울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연결이 되면 잠깐 동안이지만 물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요. 그리고 얘는 원래는 육지였지만 갑자기 섬이 돼버렸죠. 이렇게 형성된 1번 같은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하중도라고 불러요. 하중도. 하중도 강 가운데에 섬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섬이 생긴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걸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흘러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거죠. 경사가 완만해요. 이쪽으로 가는 게 경사가 더 급하잖아요. 물이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쪽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쪽에 흙이나 모래가 운반되지 못하고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에 이제 물이 거의 안 흐르니까 하천이 운반하던 물질이 여기에 쌓이면서 여기 물길이 결국은 막혀버리게 돼요. 자, 그 그림 그릴게 다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호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흙이 메워지게 되면서. 응? 그래서 2번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각호라고 불러요.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우각호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각호.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우각호는 더 이상 물이 공급이 안 되죠. 물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도 하지만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점점 증발해가지고 얘는 물이 말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우각호가 말라버리면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각호가 마르다. 우각호 자체가 증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우각호였는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말라버려서 여기에 이제 맨 땅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곳이었었죠. 자, 물이 흐르는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한자말로. 유로 말고. 수로 말고. 하도.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한참전 첫 시간에 그 뭐 하계망, 하도 내용 정리해줬었잖아요. 하도는 하도인데 얘는 실제 지금 하도야. 얘는 옛날에는 하도였지만 지금은 물길이 아니죠. 옛날에 하도였다. 이런 곳을 구하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각호가 마르면 구하도가 만들어진다. 구하도가. 그 우각호는 별일이 없으면 금방 없어져요. 구하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구하도가 시험에서 또 자주 물어봐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침식이나 풍화를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자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처음 만들어진 자갈은 둥글둥글해요? 아니면 얘가 각이 져 있어요? 당연히 각이 져 있겠죠. 근데 얘가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얘가 굴러가기도 하고 또는 물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둥글둥글하게 바뀌죠. 오직 물의 영향을 받아야만 자갈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어딘가에 갔어.
갔더니 지금 봤더니 맨 땅이야. 근데 거기 봤더니 둥근 자갈들이 막 깔려 있어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옛날에 물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산에 가서 자갈을 들어보면 다 네모나요. 각이져 있어요. 근데 강가나 바닷가에 가보면 둥글둥글한 자갈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물이 흘렀기 때문에 부하도에 가면 둥근 자갈이 나와요. 둥근 자갈. 자, 그래서 이 둥근 자갈은 뒤에서도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물이 흘렀던 곳에서는 둥근 자갈이 나온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둥근 자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형 하나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지금 양옆이 평지라 그랬죠. 경사가 완만하죠. 완만한데 그것도 얘가 또 구불구불 흘러가니까 이 물길 자체는 경사가 너무 완만한 거예요. 물이 빨리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자, 여름철에 비가 막 내려요. 빗물이 막 모여들었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넘쳐요. 당연히 넘치겠죠. 자, 하천이 넘치는 걸 뭐라 그래? 하천이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하천이 범람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하면 흙이나 모래도 같이 넘치겠죠. 그럼 양 옆에 흙이나 모래가 쌓여가지고 평야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평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범람원이라고 불러요. 범람원. 자, 얘는 나중에 평야 지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름만 적어 놓으세요. 자유농야천 주변에 범람원이 만들어진다. 이름 꼭 외우시라고요.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나중에 따로 단원이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 돼서. 깨알처럼 그리네, 그림을. 도대체 젖은 거랑 마른 거랑 테이프랑 뭐가 달라? 그냥 하지. 지금 그만해요 우리. 헐, 안 돼. 야, 20분이나 남았는데. 선생님, 네. 범람원이요. 네. 우리 범람에서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하천이 물이 넘칠 때는, 자, 홍수가 났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이 기분이 좀 빨리 흘러요. 빨리 흐르다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흙이나 모래가 같이 막 떠내려오거든요. 근데 얘가 하천 밖으로 지금 물이 넘치니까 그 흙과 모래가 하천 밖으로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마다 되풀이가 되면 하천 옆에 흙이나 모래가 쌓여가지고 평평한 지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네. 근데 원래 평평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거의 정리할 때쯤 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가 빙기 때 볼게요. 빙기 때 지금 자유공야천은 하천 하류잖아. 하류잖아요. 그 얘가 지금 하천 하류 지역인데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태엽 작용이 일어나요? 침식. 그 단면들을 그리면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이렇게 땅이 있으면 물이 흐르면서 지금 오늘날 계곡처럼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후빙기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자꾸 쌓여가면서 여기가 이제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 한강 옆에 주변 지역 있죠. 여기 뭐 이수역 그런 데 있잖아. 거기가 이제 한 10,000년 전에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였었어요. 거기가 다 메워지는 거야. 후빙기가 되면서. 응? 그치? 네? 땅을 파보면. 근데 아까 잠깐 질문이 뭐였지? 원래 평평한. 그치. 원래 평평한 게 아니에요. 실컷 설명을 해놓고 지금. 그래서 후빙기 때는 여기가 하천 하류 지역은 하곡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찾아보면 있을 거야. 하곡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메워지는 거예요. 범람원, 메워지면서 이제 범람원이 만들어진다고요. 하천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조금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자유공유하천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얘가 자연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자유공유하천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공유하천은 범람이 쉽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을 모양을 일부러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화의 핵심 용어가 뭐냐면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니까 물이 너무 천천히 흐르더라. 하천을 곧게 펴버린 거예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얘가 구불구불 흐를 때는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지만 이걸 이렇게 곧장 펴게 되면, 물길을 펴게 되면 거리가 짧아지고 경사가 급해지죠. 물이 빨리 빠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천을 직선으로 폈더라. 하천 직강화 공사라고 말을 해요. 하천 직강화 공사.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유공유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양재천 가본 사람 있죠? 자, 그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요? 아니면 곱게 흘러요? 곱게 흐르잖아요? 옛날에는 구불구불 흘렀지만 사람이 곱게 펴놓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많이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자유공유하천의 지형들을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6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5페이지. 자, 이거 지형부는 어떻게 이제 짧게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로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세한 과정 선생님이 나눠준 그 줄글 자료를 보면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지형도 중에 왼쪽에 있는 거 가 지형도 한번 봐보세요. 가. 자, 일단 양 옆을 봤더니 등고선이 거의 없죠. 평지란 얘기예요. 해발 고도도 무척 낮아요. 한 20m, 한 10m밖에 안 돼요. 바다에서 얼마 안 떨어진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만경강이 있죠. 자, 만경강이 지금 곱게 흘러요? 구불구불 흘러요? 곱게 흐르죠. 이건 원래 곱게 흘렀던 게 아니라 구불구불 흐르던 걸 곧게 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곧게 펴놨다 하더라도 여기가 원래 평지니까 비가 많이 오면 또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자, 홍수가 나지 말라고 하천을 곧게 펴놓고 그 옆에다가 무엇을 쌓았냐면 뚝 제방을 쌓은 거예요. 자, 여기 지형도 봤더니 그래서 만경제방이라고 써있죠. 만경제방? 그래서 우리 지형부에서 제방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형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차 철기라고 비슷해요. 이 기호는 인공제방이에요. 인공제방. 기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A라고 써있는 부분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호수가 있죠. 얘가 우각호예요. 그러니까 우각호인데, 자, 우리 여기 지형도 보면 왼쪽 아래 이만큼이 500m다. 줄임자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각호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500m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일부러 이제 없애지 않고 놔둔 거예요. 농업 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A하고 만경강하고 이렇게 B부터 해가지고 선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일부러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르지 않게. 일단 저수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걸 안 만들어 놨으면 나중에 얘가 말라버려요. 마르면 부하도가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놔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자유공유하천이었으나 지금은 곧게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 거죠. 여기까지 좀 감이 잡히시죠? 자, 일단 그 지형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하도에 가면 둥근 자갈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둥근 자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흔적인 거고 얘가 행정구역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행정구역. 이것도 이제 설명 들으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약간 슬픈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19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초반이죠.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일본 애들이. 이유는 뻔하죠. 사실 이유는 그런 이유로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토지조사 사업한 다음에 뭐 했냐면 행정구역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시, 경기도,
그게 언제 정해진 거냐면 이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일제강점기하고 현재 시기가 다를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행정구역을 잡을 때,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하천은 자연스럽게 경계가 돼요. 자, 만약에 물이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잡아. A 행정구역, B 행정구역 여기를 경계로 당연히 나뉘겠죠. 이해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물길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근데 행정구역이 곧바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옛날에 흐르던 물길이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아요.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이 서울이라 그러면 이쪽은 경기도예요. 자, 우리 경기도 중에 보면은 조금만 가면은 뭐가 있냐면 광명시가 있어요. 이름 들어봤죠? 자, 광명시하고 맞은편에 있는 서울이 어디냐면 금천구예요. 금천구 독산동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냐면 실제 이렇게 흘러요. 이쪽으로. 얘가 안양천이에요. 안양천 혹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안양천이야. 자, 안양천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얘가 곱게 흘러요. 옛날엔 구불구불 흘렀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지금 가서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안양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경기도일 것 같고 이쪽이 서울일 것 같죠. 근데 재밌게도 분명히 안양천의 이쪽이야. 여기에 독산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독산동이에요. 안양천의 이쪽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뭐 길도 아니야. 행정구역이 달라지거든요. 여기랑 땅값이 달라요. 여기 있는 애들은 광명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요. 여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가요. 대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상식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로 이제 행정구역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기는 옛날에 경기도였어요. 지금은 서울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싫다, 나 서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고요. 옛날 물길을 따라서. 그래서 실제 이런 동네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변화까지 정리할게요. 변화까지. 왜? 자꾸 수업을 방해하고 그래? 어? 1교시부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다고요? 일본어가 어떤 거? 옛날 거요? 옛날 건 왜? 처음부터? 그러니까 앞에 거? 300장이구나.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말고 줄글 자료. 자, 우리 줄글 자료는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추가된 부분이 뭐 대동 여지도, 뭐 그 혼일강의 역대국도 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말고 그 영역이라든지 또는 뭐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위치 부분 있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3월달에 업데이트를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반응이 그 부분 어렵대.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필요한 사람은 줄게요. 그 앞에 부분. 지금은 나도 업데이트하는 중이라서 지금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눈만 뜨면 자. 여기 있잖아. 그 지형부터 네. 얘기해요. 지형부터? 선생님이 나눠주신 자료의 첫 부분. 내가 나눈 자료의 첫 부분? 부터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진짜요? 그럼 오늘 홈페이지 올라가 있긴 하잖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애들이 뽑는 게 좀 힘들잖아. 잉크젯 프린터도 많이 안 쓰면 얘가 잉크가 막히잖아요. 뽑으려고 봤더니 고장났던 애들도 있더라고. 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날마다 집에 가가지고 이만큼씩 뽑아오거든요. 기출문제도 뽑아오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도 뽑아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습복습 자료도 뽑아오고,
근데 그날 동이 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좀 일찍 와보세요. 얘들 또 죽었어 진짜. 힘들죠? 힘드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아, 왜요? 진짜 화요일에 수요일이 제일 싫어. 자, 깜짝이야. 일본어로 들어있어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자, 고개 들고. 채민아. 채야. 이름. 민망. 소리. 자, 자유복류하천은 지금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가mit복류하천을 할 건데, 자, 이 가mit복류하천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가mit복류하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항공주의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얘를 이해를 하려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공유 하천을 알아야 돼요. 아까 설명했던 거. 측방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물길이 바뀌더라. 그 다음에 또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한반도가 융기했더라.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빙기랑 반빙기랑 반복이 됐잖아요. 기후 변화까지도 이렇게 다 알아야 되고 이걸 서로 조합을 해야 가mit복류하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또 이게 나름 자랑을 하자면 이 가mit복류하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정말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가지고 대부분의 진행자들은 자기는 알더라도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렵고 애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이 가mit복류하천은 당연히 얘도 복류하천인데 앞에 가mit 글자가 달라졌죠. 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거의 선생님 아이템을 쏘는 기분인데, 자, 우리 감이 중요한 글자예요. 어디서 나오는 글자냐면, 미술 시간에 상감청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주관식이야. 말하지 말고 손 들고 말하세요. 정확하게 맞춘 사람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쏠게. 자, 상감청자를 내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상감청자가 어떤 청자인지, 왜 다른 도자기랑 다른지. 예뻐요. 예뻐요! 발랐어요. 새겨서 아까 손 들고 말을 하라고. 상감청자가 어떻게 다르다? 청자 푸른색 푸른색. 야, 포인트가 감이야, 감! 그 겉보기 그 깎아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약 바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발랐는지. 유약 아니, 제리가 설명해보세요. 아, 거의 맞았는데. 그 겉표면에 네. 깎아 새겨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네. 다른 흙으로 메워서 네. 구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인데 일단 두 명 오시고요. 얘는 너무 대답이 기발해서 여기 천진난만하게 예뻐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 끝나고 와. 저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내 경험상 이게 한 명 사준다 그랬잖아. 같이 와. 한 명 사준다 그랬잖아. 그럼 애들이 꼭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기본적으로 2-3명 사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4명 사준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올 거 아니야. 한 명씩만 갖고 와. 아, 안 돼. 4명만 와. 4명만 와. 자, 그래서 이 감 설명할게요. 감이 골짜기를 뜻하는 한자말이에요. 골짜기.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푹 꺼진 파인 지형이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감청자는
일반적인 도자기가 붓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냥 유약을 발라가지고 부은 거예요. 얘는 파낸 다음에 여기다 색이 다른 흙을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이걸로 문양을 새기는 거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라서 얘가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히 동리하천은 주변이 산지고 깊은 골짜기를 이루면서 하천이 흐르는데 얘가 구불구불한 거예요. 자, 이제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관악산 한번 봐보세요. 일반적인 산은 산 능선, 산줄기가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요. 이 사이에 하천이 있잖아,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이 또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물은 높은 데서 나름대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물 자체가 저절로 구불구불 흐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 봐봐. 바다였던 부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산이 폭발해가지고 산이 만들어졌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하천은 전부 다 거의 직선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럼 산에 있는 하천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다는 얘기는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부터 여기에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어요. 원래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융기를 한 거예요. 융기를 하면 하천이 아래쪽을 깎겠죠. 그 결과 주변을 융기해가지고 산이 됐고 하천이 산지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반드시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이더라. 신생대 제3기 경동선 요구운동 거기 정리할 때 융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 고위평탄면, 감익공유하천, 하안단구, 태안단구 네 가지는 이름만 적었을 거야. 고위평탄면 했잖아요. 감익공유하천 이제 할 거라고. 다음 시간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신생대 제3기 경동선 요구운동 융기. 나중에서 여기 감익공유하천